저희 화면 보여요? 네, 보입니다. 화면에 뭐라고 보여요? 그 표지, 어, 어, 사기 네. 3주차. 네. 해소공태 사기 3주차, 안소연의 성우되는 법, 단문 연기 실전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앞부분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스터디와 녹음기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같은 꿈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를 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연기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여러 명이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를 지닌 배우 지망생들과의 공부는 혼자 하는 공부보다 훨씬 효과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 내레이션을 할 때는 이제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쪼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너무 오래 연습하면 쪼가 생긴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발음, 발성, 호흡, 신체 훈련을 혼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취약한 발음이 무엇인지, 호흡이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남들은 어떤 발성 연습, 신체 훈련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라.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게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게 어렵다면 녹음기를 활용해서 어, 하는데 이제 모니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낭독 연습을 할 때 녹음을 한 다음에 들어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음, 만약에 뭐 또 그 스터디가 어렵다면 그 가까운 친구하고라도 연습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여기서 이제 스터디 친구들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보통. 소개를 할 때 여기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성우가 되기를 희망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성우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성우가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해보는 게 내가 진짜 성우가 되고자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성우 공부라는 게 연기 공부고 인물 공부니까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뭐 평상시 말투라던가 말버릇, 표정, 어, 현재 상황, 뭐 살아온 과정, 형제 중 서열, 성격, 습관, 외모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지켜보라고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으면 좀 말이 많아지고 막 그러는데 이걸 보고서 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안소연이라는 성우분이 되게 시선이 따뜻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 그 연기자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가수, 성악가, 화가, 조각가, 건축가, 작곡가, 무용가, 작가, 연출가 이렇게 표현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예술 행위를 하느냐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 그게 뭔가 되게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 낭독을 하고 있으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인간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게 저는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연기란 무엇인가?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연기란 사기치는 거라고 물론 사기꾼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분은 진정한 연기란 따스한 마음으로 치는 사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연기는 모두 할 수 있다. 연기는 소꿉장난처럼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연기를 할 때 여기 용기를 내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 연기를 하는 재능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연기력에서 차이를 보이느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상황은 이해하지만 적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기까지는 어, 그 아무튼 용기를 잘 내라.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란 감정 표현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호님이 감정 끌어내기죠. 네, 그 맞습니다. 정호님이 이제 감정 끌어내기를 제가 그 호스트를 할게요. 그 공유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 다운을, 제가 다운을 받아놓긴 했는데 그러면 제가 넘겨드려야 돼가지고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오래 걸려요? 잠깐만요. 오래 걸리면 제가 해드릴게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게 공동 호스트를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호스트를 줬는데? 어, 호스트 안 됐어요? 네, 공동 어, 호스트를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호스트를 줬어요. 정우님한테. 해봐요, 공유. 안 돼요, 지금? 지금 저는 호스트로 안 돼 있는데요. 호스트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호스트 만들기 해서 호스트. 된다, 됐다. 됐어요. 음.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한 부분은 단문 연기 실전 연습에서 처음에 이제 감정 끌어내기 부분하고 표정 연기, 몸 동작, 이 두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어, 일단은 이 책에는 감정을 끌어내는 데는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적합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대한 이해는 누구나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할 수 있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감정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삶을 유지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정이 막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감정이 소위 말해서 조금 풍부한 사람 아니면 조금 무미건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쓴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런 에너지를 조화롭게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 관계나 여러 가지 뭐 사회생활이나 할 때 뭐 가족 관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끌어내는데 감정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건 불가에서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해본 건데 오욕칠정이라고 해서 이제 7가지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 애오, 욕이라고 해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인데 사실 이 감정의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래서 어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 파트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 파트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여기 보면 제가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 표현, 흔히 말해서 연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성우나 유명한 배우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 표현이 되게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낭독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왜 나는 감정 표현을 이렇게 어려워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이들 싸우면 먼저 우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 이제 울면은 한마디로 우는 것 자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 막 그런 어떤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그게 자각이 되더라고요. 네가 운다고 해서 운다는 것이 네가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게 조금 제가 이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좀 커서.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감정을 막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는 게 강한 거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해야 될 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감정을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담담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그게 감정이 자유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감정이 자유로운 거는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 줄 알고 그런 게 이제 감정이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 표현 한마디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유자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정 자체가 나라는 거하고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슬픈 감정이 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운다. 그러면 우는 그런 모습 자체가 나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울지 말아야지.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근데 감정 자체가 나라는 걸 아니라는,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나는 아니다. 그게 이제 자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이 부분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정 연기, 몸 동작. 이거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람의 몸은 곧 마음이다. 그래서 거기에 정우님, 몸과 죄송해요. 마음, 잠시만요. 어, 그 책 순서대로 제가 할게요. 그, 정우님, 저기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그, 감정 끌어내기에서, 음, 그러면 감정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을 끌어내려면 일단은 표현을 해야 되죠. 잘 되든 되지 않든. 음.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정 그 끌어내기를 정우님한테 그 발표를 하라고 한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정우님이 말한 게 맞아요. 그런데 어, 그 우리가 발표를 할 때 감정 끌어내기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음,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 그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때 일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야, 그때 정말 재밌지 않았나? 깔깔깔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55페이지에.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뒤에 뭐 당장 나가. 뭐 이것도 나오고 이거를 이거 예문. 그랬을 때 이거를 해봤어요? 이거? 네, 해보고 지금 이제 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의 구상은 뭐였냐면, 네, 일단은 제가 맡은 부분이 음, 처음에 감정 끌어내기 하고 그 음. 뒤쪽에 이제 표정 아, 연기. 연결해서 그래서 이거 저는 물론 순서가 이게 제일 처음이 감정 끌어내기가 음, 처음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하시는 뭐 인물 분석, 인물 음, 뭐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표정 연기 몸 동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하는 부분을 하고 이론을 쭉 얘기를 음, 하고 마지막 음, 실전 예물 이걸 하고 다 한 분 한 분 음. 이렇게 시켜보려고 했죠. 시켜보세요. 시켜보는 거 좋아요. 음, 시켜보는 거 근데 괜찮아요. 지금 음, 순서를 책 음. 순서로 하신다고 하셔서 그 책 순서로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저는 앞부분이 끝난 줄 알았어. 그 아니요. 뒤에를 보기는 했는데, 지금 제대로 어, 시작도 안 했는데. 하세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네, 해서 음, 어 일단 이론적인 거 쭉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가 성우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음, 하는 거는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은 낭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성우가 되는 법이지만 어쨌든 그 화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낭독에 적용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 책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낭독에 적용하기 여기를 보면 그 낭독은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성우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말씀이신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낭독을 하라고 하면 입으로만 낭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몸 전체를 써서 소리를 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통으로, 몸통을 써서 손끝, 발끝을 써서 소리를 온몸을 써서 그 온몸의 근육을 써서 소리를 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음, 이 책에는 이제 어쨌든 성우가 되기 위해서 성우가 연기자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제 표현을 해서 성우들이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 것 같지만 스튜디오에 가보면 성우들이 표정도 막 굉장히 막 다양하게 하고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녹음을 한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낭독에 적용을 하는 거는 감정을 끌어내고 표정의 변화, 몸짓, 이런 것을 통해서
낭독이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을 청자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거잖아요. 서사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럴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에 나온 그리고 제가 자각을 했던 이론이고요. 그리고 실전 예문이라고 해서 앞에 말씀하신 그 6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성우는 아니지만 책에 이제 그런 대화체 그런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슨 구연동화 하는 것처럼 완전 막 그렇게까지 낭독을 할 때 할 필요는 없지만 연습을 할 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많이 오버를 해야지 낭독을 할 때 조금, 생동감이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은 낭독이라기보다는 약간 오버를 해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봤어요. 물론 잘 되진 않지만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첫 번째, 일단 제가 한 번씩 해보고, 예, 잘 안 되지만 한 번씩 해보고, 한 분 한 분 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일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야, 그때 정말 재밌지 않았냐? 나가! 당장 나가! 내 얘기를 한 번만 들어보라니까요. 그런 사람 처음이야. 아, 배가, 배가 너무 아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원래는 좀 더 정리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 중간에 조금 예, 좀 엉키긴 했는데요. 일단은 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선생님부터 한 분씩, 여기 실전 예문이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고 제 발표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보라고요, 저. 네. 해볼게요. 그때 일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야, 그때 정말 재밌지 않았냐? 나가! 당장 나가!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보라니까요. 그런 사람 처음이야. 아, 배가, 아, 아, 배가 너무, 아, 너무 아파.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우리 수지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밖이라서 이해해 주세요. 넘버 원. 그때 일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넘버 투. 야, 그때 정말 재밌지 않았냐? 아이씨. 하. 이렇게 되니. 넘버 쓰리. 아이씨, 나가. 당장 나가라고. 넘버 포. 저기요, 제 얘기 한 번만 들어보시라니까요. 넘버 파이브. 아, 진짜 그런 사람 처음이야. 넘버 식스. 배가 배가 아파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영경 선생님 한번 해주십시오.
오 마이 갓. 이거 실전 예문으로 나오니까 이거 하려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거 책 중에서 나오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데. 오 마이 갓, 이러지 않아요, 네, 영경님. 네, 알려주세요. 나 수지님의 그거 넘버 원 이거만 듣고 있었어. 오케이, 넘버 원. 넘버 원. 해주세요. 넘버 영 원. 넘버 원. 자, 빙의 하셔야 됩니다. 빙의, 넘버 네. 원. 넘 넘버 원. 안 되네. 완전 콩글리시네요. 그때 일은 생각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나요. 야, 그때 정말 재밌지 않았냐? 진짜 완전 재밌었어. 나가, 당장 나가. 아, 내 얘기 진짜 한 번만 들어보라니까요. 아, 나 그 사람 너무 좋아. 나 그런 사람 처음이야. 아, 배가 너무 아파. 아, 어떡해.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 어우, 저는 근데 땀나. 커피숍 바뀌어가지고 다시 들어갈게요. 네. 그, 바이바이.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정우님 어땠어요? 이거 준비해 보니까. 저는 일단 이 내용을 그 낭독하는데 좀 적용을 해서 한번 잘 연습을 해보려고 이제 그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췄거든요. 그리고 네, 이 책을 제가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네, 어쨌든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감정 표현이 서투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표현이나 특히 낭독할 때도 계속 이제 좀 어색한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은 좀 많이 버벅거리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시간이 있으셨는지 제한 시간이라는. 저는 원래 만약에 정호님이 한 시간을 쓴다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밀리면 그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스터디가 목적이지 뭐 대충 발표하고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 끌어내기 위해서 그 우리가 눈물이 나는 상황에서는 눈물이 나는 장면을 어쨌든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끌어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상상을 한다고 해서 또 표현이 잘 되느냐. 아까 정호님이 말한 것처럼 타고난 감정 표현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울어도 슬퍼도 좀 참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걸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끌어내면 그래서 우리 성우님의 어떤 낭독 코칭에서도 상황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코칭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적용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저는 시와 산책이 그 시와 산책이라는 책을 그 심화 일반에서 할 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 나오는 그 시와 산책을 쓴 에세이를 쓴 작가는 저랑 되게 다른 사람이에요. 엄청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잘 넘어져. 그래서 다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걷지 말라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예를 저번에도 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그러니까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을 때 대사를 했을 때 우리 성우님이 진경님 왜 이렇게 그 대사를 그렇게 이상하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를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저자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근데 제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고, 나중에. 그러니까 내 상황에 빗대어 봐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주인공은 그러니까 뭐였지? 뭐 위로를 받는 게 있었어요. 뭐 바다를 보고 위로를 받았나?
뭐 밤하늘을 보고 위로를 받았나? 뭐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 때 바다가 무서운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때 위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 감정은 밤하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표현을 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낭독을 할 때 감정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우님이 있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끌어내 주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끌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화나는 감정, 안타까운 감정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 여러분이 기억 속에서 찾아낸 그 감정을 다양한 감정을 끌어내기 연습을 감정을 뽑아서 연습을 해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감정 말고도 더 디테일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슬픈 것도 여러 가지 슬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외로워서 슬플 수도 있고, 누가 돌아가셔서 슬플 수도 있고, 막 뭐, 그리고 뭐 속상한 감정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책을 본다던가 뭐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걸 본다든가. 그래서 여기 책에 정호님은 별로 언급을 안 했는데 그 감정 끌어내기에서 분석하기가 나와 있어요. 분석하기가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오늘 발표를 한 다음에 어차피 뒤에 그 성우 연습, 그 시험 연습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해볼게요. 그 영경님은 오늘 그 10시에 낭독 모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영경님 이제 그다음 인물 분석이 영경님 거 맞죠? 저 상황 분석. 아, 인물 분석이 나였지? 상황 네네. 분석을 먼저 해요, 네. 그러면. 근데 영경님 먼저 좀. 어쨌든 음, 지금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호스트까지는 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짧아서 그 연결되는 부분이고 낭독은 이제 온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할 때 낭독을 하기 전에 예독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그 상황 분석이 그런 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서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 게 뭐 여자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어쩔래 뭐 이렇게 여기 예문이 있잖아요. 예문에 네.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자세히 분석한 거에 대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 예문을 넣고 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10시에 지금 퇴근을 아직 안 한 상태라서 가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요거를 한번 날 잡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 네네, 네, 그 다음에 몰입이 나오는데, 네. 몰입은 우리가 뭐, 낭독할 때 몰입해야 된다는 게, 뭐, 작두 탄다. 이거 할 때 내가 작두 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예문 든 거는 그 인물에 너무 빠져들어서 우울증까지 가셨대요, 이 성우님이. 그래서 음, 이분의 거기 몰입하기의 핵심은 조금 2%는 나와 있어라. 너무 100% 몰입은 하지 말라. 그 음, 얘기를 하려고 길게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타이틀은 그냥 넘어가도 좋은 잡담 2% 부족할 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몰입의 정도가 너무 깊지는 않아야 된다. 요거를 좀 우리가 이제 낭독할 때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낭독하면 완전 조금 들어가서 또 나올 때 약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요거 약간 좀 읽으면서 한번 되새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음. 몰입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그 그렇죠. 상황에서도 아까 우리 음. 연기해보라고 아까 정우님 했을 때도 몰입이 돼야 무슨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음. 왜냐하면 음. 연경님 그 책의 분위기가 나 있을 때는 몰입을 하겠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몰입을 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되게 아까 쑥스러워하셨는데 그런데 또 연경님은 성격이 몰입을 잘하는 성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몰입이 잘 안 되면 연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정호님은 감정 표현이 막 풍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감정을 막 끌어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저도 뭐 평소에 막 제가 화날 때야 뭐 이 감정이 몰입이 잘 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내가 몰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영경님이 그랬잖아요. 너무 몰입을 해서 연기자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살인자 역할을 한다거나
이러면 본인이 되게 힘들고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수지님이랑 영경님 그 지난주에 한 거는 내가 녹화를 했는데 희한하게 정호님께 갑자기 날아간 거예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호님이랑 저번 주에 막 이렇게 낭독을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거를 했었는데 정호님이 성격이 되게 뭐라 그럴까 고지곳대로면서 또 말을 잘 듣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호님이 지금은 감정 끌어내는 게 힘들지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정호님 같은 사람이 몰입을 한번 하면 내가 봤을 때 오히려 너무 심하게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영경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호님? 그러니까 당장 처음에 끌어내는 건 어려운데 한번 이거를 하고자 맘 먹어서 하기 시작하면 또 못 빠져나올 수도 있겠다. 이 2%를 남겨놓아야 되는 거를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번 주에 정호님 하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낭독을 배울 때 우리 성우님이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다 말을 안 들어서 못 하는데 너무 말을 잘 들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지님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것대로 만든다고요. 근데 나나 정호님 같은 사람은 고지고대로 듣는데 정호님은 그게 더 심하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그렇게까지 이렇게 액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영경님 말씀하신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수지님 어떡할래요? 어떻게 좀 대강이라도 발표를 해볼 수 있겠어요? 아, 못하겠어? 그러면 제 거를 할게요. 근데 영경님한테 아까 그 뭐지? 호스트를 정호님이 영경님한테 줬어. 내가 호스트를 갖고 올 수 있나? 내가 그게 막 아까 공동 호스트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영경님 저한테 저, 호스트를 줘보세요. 저 핸드폰이어가지고 받질 음. 않았는데? 막 이래. 아니 정호님이 그냥 지정을 해줬더라고 아까 영경님한테. 그 아, 삼성 같은 그래? 거 있어요? 뭐 핸드폰이면 어떻게 보는 거야? 핸드폰은 없는데? 뭐가 있지? 그치? 삼선이고 뭐가 없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그치? 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러 발표자 그 허용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다 모르는데. 호스트는 영경님한테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 이거 꼭 그거 안 봐도 책 다 있죠? 책 다 있으니까 할 수 있죠. 제가 그거거든요. 뭐였지? 인물 분석. 인물 분석이요. 근데 이거 인물 분석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58페이지 인물 분석인데 이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접근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자가 인물을 그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뭔가, 뭐 나이가 뭔가, 나이는 얼마고, 직업이 뭐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성격은 어떤지, 꿈은 무엇인지, 과거에서 인상 깊었던 게 뭔지, 주변 친구, 종교, 어떤 생각, 나의 감정, 나에 대한 감정, 이렇게 호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을 분석할 때는 호기심을 가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물 분석 신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우 시험을 볼 때 그냥 딱 대사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앞뒤 전후 사정 없이 대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걸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여자 대사가 너 샘나지? 그치? 아이 고소해. 더 샘나는 얘기 해줄까? 내 친구는 툭하면 지 의사 남편을 불러내 웨이터 시켜 먹는다. 그 남자 몸 관리 아주 잘했더라고. 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리도 긴데 몸에 짝 붙는 청바지 입고 날렵하게 주문도 받고 맥주도 나르는 걸 보면
얼마나 싱싱한지 30도 채 안 돼 보여. 너보다 몇 살 위일 텐데도 너처럼 팍 삭지도 않고 너처럼 밤낮 없이 바쁘지도 않고 내 친구는 남편이 청바지 입고 맥주 나를 때가 제일 섹시해 보인다더라. 이게 문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웃었죠? 수진이 웃었지? 봐봐요. 자, 이 말하는 여자는 몇 살일까요? 이 여자 말하는 여자가 몇 살일 것 같아요? 50, 40, 어, 정우님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저도 한 40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여기서 보면은, 어, 이거는 답이 있어요, 사실. 답이 있는 거예요. 원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여기 나오는 보면 30도 안 돼 보인다고 했으니까 30이 넘는다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인데 30이 채 안 돼 보이냐. 그쵸? 그러면 어쨌든 30 이상인데, 어, 뭐, 여기 책에서는 40대 중반이지만 꼭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해서 배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럼 원래 20, 30대는 배가 별로 안 나올 수 있는데 40, 50대는 배가 나오는데 관리를 잘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이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고 이제 그 대상자가 40대 중반이니까 그 말하는 여자도 40대 중반이라는 거죠. 반말하면서 이제 비슷하니까. 그래서 화자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수진님? 화자의 성격이 어때 보여? 마이크 키고. 정우님이 먼저 말해볼까요? 화자 성격이 어때 보여요? 그냥 장난기가 많고, 음, 그냥 되게, 음, 음, 예, 소심하거나 그렇지 않고, 음, 말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음. 그런 성격. 그쵸, 그쵸. 맞아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너처럼 팍 삭지도 않고, 너처럼 밤낮 없이 바쁘지도 않고, 이렇게 거침없는 표현을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좀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이라서, 막 이런 걸 볼 때, 물론 이 사람이 거침없는 성격이라는 걸 못 느끼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아예 못하는 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거침없는 성격이라는 게 더 잘 보이겠죠, 사실. 왜 자기의 속마음에 있는 거를 다 얘기하진 않잖아요. 뭐 참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 그래서 좀 약간 화가 난 것 같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막 뭐라고 하잖아요. 막 뭐라고. 다그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화자가 지칭하는 너는 화자와 어떤 관계일까? 수진님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화자가 지칭하는 너는 화자와? 친구? 친구? 단순히 친구 친구의 같진 않잖아. 친구인가? 이게 여잔데 자기 친구 남편을 들먹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자일 거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이렇게 이 사람을 도발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뭔가 뭐 연인 관계라든지 뭐, 뭐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기 때문에 남자인데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 보면 어떤 애정이 섞여 있는 관계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화자는 너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어, 여기, 여기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처럼 밤낮 없이 바쁘지도 않고라는 대목에서 너의 부재가 화자에게 소외감, 외로움을 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너의 부재가 화자에게 소외감, 외로움을 준다는 것은 화자가 너를 사랑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그, 그게 뭐 기분도 안 좋고 화가 났고 다그치는 내용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화를 내는 거랑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랑은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좀 달라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뭐 몸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처럼 이렇게 초췌한 모습만 보이는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뭐 투정일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어려웠어요, 되게. 이거 상황 분석하는 게 여기서 물어보는 분류는 게 아니겠죠? 뭐 그런 걸 나 약간 상상 이상하네. 아니 수진이 봐봐. 이게 성우 시험에서 데이트인가? 불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설정으로 해서 연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연기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분석은 안 되겠지만 정답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0대 후반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40대 중반이나 아예 50대로 예상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그런 뉘앙스 이게 불륜이든 친구든 부부든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뉘앙스만 가져가면 약간 불만 섞인 거를 그래서 이거는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박완서 원작 아주 오래된 농담에 나오는 여주인공 현금의 대사래요. 이혼여고 현금은 그 초등학교 동창인 호흡기 외과의 영빈과 30년 만에 불륜 관계로 발전을 했대요. 수지님 예상이 맞았어. 웬일이니? 어, 그래서 나이에 비해 젊고 아름다운 현금은 솔직하고 자유분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적극적인 여자다. 영빈은 사랑을 느끼기는 하는데 여동생도 나오고 막 이런가 봐요. 그래서 현금한테 몰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영빈의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데 영빈이 본처가 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나온 대사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문이 또 하나가 이제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표는 요 정도까지 하고 지금 뭐 영경님도 지금 바쁘고 수진님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우리가 오늘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데 그 저번에 두 가지씩 준비했는데 뭐 지금 대강 발표한 것도 있고 수진님이 못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진님 못한 거를 수진님 발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수진님이 그냥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뭐 해도 되는데 저는 이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뭐 영경님이 말했던 그 우리 여기 나오는 예문을 해본다던가 그 꼭 여기 발표 예문이 아니더라도 뒤에 예문을 해본다던가 최대한 우리가 낭독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연기력을 끌어내는 거에 어떻게 쓸 것인가. 특히 정호님이 그거 아직은 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감정 끌어내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연기나 감정을 끌어내는 거에, 어, 지금 수지님 또 나가야 되니까, 수지님, 뭐, 약간 정리 멘트 해봐요. 어땠어요? Thanks for having me. Have a great one. 감사합니다. 끝이야? Two thumbs up.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둘이, 정호님, 그 상황이 오늘 이러니까 정호님 얘기를 그 주로 들어봐야죠, 뭐.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속속들이 깊이 있게 다는 못했지만, 어, 어떤 거 같아요? 이렇게 스터디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저는 이 내용을 정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사실은 뭐 PT도 만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되게 신경을 썼는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음, 저도 사실은 그걸 초점을 맞추긴 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낭독을 할 때 적용을 할 것인가. 그게 어쨌든 포인트인데 그거를 이제 내용 자체보다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사실 오늘은 이제
두 분 다 시간이 별로 없고 조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일 때, 이 내용을 바로 적용해보고, 이제 저희 이제 낭독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듣는 것처럼, 만약에 감정 끌어내기라고 하면 그게 이제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좀 말이 길어서 그 정작 중요한 그 뒷부분을 좀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뭐 이런 발표나 아니면 그렇게 할 때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준비도 잘 하셨고, 뭐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이게 성우 공부책이고, 지금 연기 공부를 하는데 감정을 끌어내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걸 낭독에 활용을 한다. 근데 일단은 낭독에 활용을 못해도 그 감정 끌어내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건 필요하죠. 아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해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좋긴 했어요. 정호님이 보여줬고, 직접 우리가 해봤잖아요. 근데 정호님이 말한 것처럼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감정 끌어내는 부분을 우리가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보니까 이 책이 좀 개괄적이더라고요. 막 엄청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역량에 맡긴 거긴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깊이 있게 준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쵸? 감정 끌어내기라는 어떤 공부를 안 한 거랑 한 거랑은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보니까, 아, 우리 되게 부족했네? 이런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보완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쵸? 일단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호님이 바쁘다고 해서 그거, 그거 못했잖아요. 우리 뭐지? 아직 녹음 못 올렸죠. 그, 그 네네. 저번에 보니까 많이 자연스러워졌던데 어땠어요? 그때 우리 코칭하고 나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어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피드백을, 그 비춤을 사실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 사실 지금도 그렇고, 음,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막 그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음, 사실은 녹음을 이제 뭐 과제할 때도 그렇고 녹음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녹음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음, 어쨌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최우선순위에 두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연습을 하는데 그 제가 어제였죠. 그 이제 심화 2반 시작이 돼서 그, 그 책방 할아버지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그 발음 잘 그거를 안 되죠.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책을 다 안 읽고 그냥 이제 한 것도 있고 한데 뭔가 더 어려운 느낌이었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 책도 그렇고 낭독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랑 기, 기초반부터 심화 1반까지 같이 이제 했던 분들 중에서 저랑 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냥 조금
쉬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갖고 그동안 했던 거 이제 뭐 녹음한 그런 수업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 듣고 연습을 좀 해보고 시간을 좀 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수업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저처럼 솔직히 6개월 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뭔가가 막 달라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 막 연습을 해서 막 하지는 않으니까 얼마나 늘겠어요, 해봤자. 그래서 저랑 비슷한 이제 마음인 거예요. 아, 심화 1반, 심화 2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실력 향상이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심화 2반이야.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 약간 그 조급함?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냥 하는 거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해보는 케이스. 그래서 절반은 그냥 쉬고 절반은 이렇게 그냥 저처럼 하고 그런 분들이었고 어, 모르겠어요. 이제 목요일에서 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한 뭐 케이스는 아닌 이상.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음, 그때 녹음할 때는 조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제 녹음한 것도 있고 녹음을 계속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더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색하긴 한데 그때 이제 했던 게 더 어색했어요. 그래서 왜 더 어색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음, 어떤 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되겠다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 어쨌든 뭐 발음이나 발성이나 어쨌든 그런 것만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거보다는 다른 거를 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녹음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제 수업 어제 했잖아요. 그냥 해봤거든요. 근데 더 뭔가 더 안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냥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간 잘 되는 날이 오긴 할 텐데, 한마디로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지금. 아이고, 그랬구나. 일단은 저번에 저랑 했을 때보다 녹음 다시 한 건 훨씬 나았어요. 진짜. 그 코끼리 고함보다 그 뿔 없는 코뿔소가 훨씬 나았단 말이에요. 그 자연스럽게 됐고, 어, 균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흡 발음 발성은 되는데, 뭐 정서가 안 된다던가, 뭐 정서는 됐는데 끊어읽기가 안 된다던가, 그게 아니라 조화가 제일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잘해야 돼요. 호흡 발성 발음도 잘하고 정서도 하고 끊어읽기도 잘하고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연습할 때 어떤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뭐 내가 약한 부분이라던가. 그렇지만 결론은 그거잖아요. 듣기 좋으면 그만 아니에요? 듣기 좋으면 그만이지. 근데 이 듣기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발음이 안 좋으면 듣기가 좋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또 발성이 좋으면 당연히 더 듣기 좋을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호흡 발성 발음보다 오히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읽어야 듣는 사람이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우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제가 저번에. 뚝뚝 끊기는 에너지는 듣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한테 이제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근데 정호님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호님한테 이미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최우선은 내용 분석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일단 내용 분석이 돼야 자연스러움도 묻어나는 거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성우님 코칭에서로 보면 그거예요. 팔자, 내용. 내용 파악이 일단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흡 발성 발음은 기본이고 신경 써야 되는데 정호님이 호흡 발성 발음 신경 쓰면 어색해지니까 그거 의식하지 말라고요. 연습은 따로 하지만 의식은 하지 마. 낭독할 때는. 연습할 땐 따로 해도 그 낭독할 때는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준다. 그 느낌을 계속 찾아가야지 되는 거니까, 그거를 당분간은,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정호님을 봤잖아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호흡 발성 발음은 그 발음은 특정 발음이 안 될 수도 있고, 빨리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연습하면 좋아지는 게 확실해. 여러 번 읽으면 좋아지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호흡 발성은 괜찮아요. 괜찮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되게 좋아졌고, 예전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읽는 것은 필요하다. 그거는 누가 들어도 어색했기 때문에, 저번엔. 근데 그 다음에 훨씬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연습해 본 결과, 자연스럽게 읽는 거는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 번 하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절로는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녹음을 하고 들어.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다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계속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저절로 되진 않는다고요. 아니면 되게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여러 번. 외우다시피. 그러니까 정호님은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외워 보세요. 내용을 외워. 외워서 해봐요. 외워서 말하는 것처럼. 왜냐면 이걸 글자를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연습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카톡에다가 자기가 이제 우리가 카톡에 뭐 쓰잖아요. 어쩌고저쩌고. 그 카톡에 자기가 쓴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낭독해라. 이런 말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쓴 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호님이 평소에 말을 그렇게까지 어색하게, 물론 이제 정호님 말대로 자기가 뭐 평소에 높낮이가 막 심하다던가, 뭐 강약이 막 있다던가, 감정 표현이 막 세다던가 이건 아닌데, 그래도 충분히 말하는 거 자연스럽게 잘하고 말하는 목소리가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해요. 편하게. 네? 편하게 하는 게 뭔지 모를 수 있는데 편하게 해보세요. 저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긴장. 잘하려고 막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가 이거를 진정성 있게 읽는지 그냥 읽는지를 약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 낭독을 하다가도 중간에 내 몰입이 끊길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다른 생각이 든다던가 어김없이 톤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좀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저는 좀 9개월을 했고 또 그 사이에 책 한 권을 녹음을 한 번 했고, 막 이랬으니까, 아무래도 정호님보다는 연습량이 좀 더 많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성별 차이도 있고, 감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도 어떤 정서 표현에 있어서 어려운 어떤 과정, 그 어색하게 끊기는 거에 어색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는 제가 3개월 내내 징징거렸잖아요. 들었잖아요, 저한테. 제가 막 어렵다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막, 근데 그 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양이, 어,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을 했다 쳐봐요.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중간 생략하고 맨 마지막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어, 쭉 음. 하다가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으로 갔어요. 그런데 뭐, 이게 중반 이후로 가면은 인물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리가 되진 않아요. 근데 책은 어려운 게 확실해요. 저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수업 시간에 그거를 뭐 시야 산책이나 이런 것처럼 한 번에 다 완전히 다 하기에는 많은 양이잖아요. 양, 그쵸? 근데 시화 산책도 우리 다 안 했잖아. 그래도 그건 좀 얇은 책인데 이거는 어. 두꺼운 우리는 소설이. 아, 이것도 얇잖아요. 뭐 두껍진 않지. 이게 두꺼운 소설은 아니지. 그 두 권 했잖아요. 그때 우리 때 긴긴 밤이랑 시화산책이랑 두 권 했고, 그것도 다 안 했고. 근데 어쨌든 충분히 내용에 빠질 수 있을 만큼의 그 깊이로 갔어요. 우리 반 낭독회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반 잘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우리 반 낭독회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책은 낭독 연습을 못하겠으면 그 내용이라도 반드시 읽고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코칭 받을 때 구성 코칭을 어떻게 받는지 잘 보세요. 보시고, 그리고 그 막 정식으로 낭독을 못 해가도 그냥 한 번이라도 소리 내서 읽고 가면 더 좋지. 어,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연습 계속 하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그래도 아이고 아까 수재님 있을 때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잠깐 그래도 지금 사진 하나 찍어 놓을게요. 어머 죄송해요. 다시 찍을게요. 이거 이상해가지고. 얘가 왜 이럴까요? 요즘에 된 것 같아요. 잘 칠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